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셰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자, 오늘 주제는 백종원이 나와도 별 수 없더라. 백종원이라 하면 우리가 흔히 요식업계의 황제지 않습니까? 죽었던 요식업계도 백종원이 다 살린다. 근데 백종원이 투입되어도 죽어버린 이 요식업계가 있습니다. 재래식 시장의 청년몰이라고 하는 데인데요. 인천에 그 신포시장이라고 차이나타운 근처에 있는 유명한 오래된 시장이 있지요. 여기에 이제 청년몰 등을 중심으로 백종원이 투입되어서 2018년 7, 8월 동안 한 달에 4번이나 방송을 했습니다. 태국식 덮밥, 타코야키, 텐동, 꼬마김밥, 고기말이, 스테이크. 그래가지고 백종원이 컨설팅을 해줬을 때 20배 이상 매출이 늘었다. 그래가지고 이 인천 신포시장에는 푸드트럭 8곳, 상점 13곳에서 21곳이 영업을 했다는 겁니다. 골목식당 촬영 이후에 굉장히 장사가 잘 됐는데 지금 신포시장 안에 10곳만 영업을 하고 11곳은 아예 없이 비어있거나 푸드트럭은 전부 다 영업을 중단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상 그냥 하는 소리고 실제로 가보니까 신포시장 안에는 장사하는 게 3군데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10곳이 영업한다고 행정서류상에는 남아있는데 설 전에 대목에 가보니까 3곳만 영업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강화 중앙시장에도 개벽 2333이라고 해가지고 청년몰을 열었는데 여기도 가보니까 한 곳만 달랑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41곳을 가보니까 28곳은 사업을 하지 않거나 이동했고 청년몰이요. 재래식 시장 살린다고 재래식 시장 안에 청년들 하여금 각종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 청년들이 영업하게 해줬는데 13곳만 영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국 통계를 보니까 2년 이상 영업을 하는 청년몰은 48%, 1년 이상은 69.5%, 그래서 459개의 가게가 있는데 그 중에 폐업이 242개, 52.7%, 그리고 공실률이 각 재래식 시장 안에 80%가 넘는 데가 4개가 있더라는 겁니다. 신포시장 안에 눈꽃마을이라는 데도 실패했고 강화 중앙시장의 개벽 2333이라는 데도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럼 백종원이 다녀갔는데도 왜 실패했을까요? 방송을 타고 사실은 엄청난 홍보 지원을 공짜로 해준 거죠. 만약에 이걸 광고로 방송을 4차례 1시간 반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줬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한 각종 임대료 사업비 지원까지도 다 이렇게 밀어줬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망해버린다면 애초에 이 사업 자체가 경쟁력이 없었던 거 아니냐, 지금 그렇게 보이는데요. 요즘 재래식 시장이 한국에서 쇠락해 간다고 엄청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재래식 시장의 대부분은 오래된 시장 가면 천장에 덮개가 있어요. 과거 우리가 일본 오사카 이런 데 가면 재래식 시장에 덮개가 있어서 비가 와도 안에서 장을 볼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장점으로 꽂혔는데 한국에도 대부분의 유명한 재래식 시장은 다 덮개가 있습니다. 다 정부에서 지원해 준 걸 거예요. 그런데 이 재래식 시장이 왜 안 되냐 하는 부분에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생적이지 않다. 가서 보면 냉장고나 이런 게 없이 어패류나 이런 것들을 땅에 널어놓고 또 길바닥에 야채나 채소 등을 파는 부분에 보면 과거에 우리가 뭐 그렇게 위생 수준을 맞춰왔을 때는 먹었지만은 이제 위생 수준이 높아진 부분에서 젊은 사람들이나 대형 마트 등을 통해서 이 위생 수준에 우리가 업그레이드 된 이상은 밑으로 내려가기가 좀 어렵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우리가 마트에 가면 흥정할 필요가 없다. 이 흥정이라는 게 사람을 굉장히 스트레스 받게 만듭니다. 마트에 가면 모든 물건이 몇 그램에 얼마라고 딱 규정되어 있죠. 그래서 내가 집어오기만 하는 것이지 흥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재래식 시장은 가면 살 때마다 알을 살 때, 생선을 살 때 가격을 까들라고 흥정을 해야 돼요. 이것도 사실 이런 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엄청 스트레스고, 또 그런 흥정을 하다가 기분이 서로 나빠져서 불편함을 겪게 될 수도 있겠죠. 또 한편으로 마트에 가서 비도덕적 행위를 마트가 하게 되면 대형 재벌 회사들이기 때문에 그걸 뭐 인터넷으로 부각시키든가 떠들면 꼼짝 못하고 잘못했습니다 항복하고, 이제 실제 블랙 컨슈머가 아니라면 마트 측이 보상까지 하지요. 근데 재래식 시장에서 저울을 속여 팔고 또 속박이라고 해서 과일 같은 경우에는 위에 있는 거는 특히 딸기가 많지요. 빨간데 밑에 거는 전부 좀 상하거나 파란 게 있다든지, 저울치기라고 해서 저울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저울 눈금을 속인다든지 좀 맛이 간 물건을 판다든지 이런 일들도 간혹 있죠. 그뿐만 아니라 마트에는 카트가 있고 또 동선이 있고 그리고 이 주차장이 있고 화장실도 있고 쾌적하지요. 그런데 재래식 시장에는 주차장이 있는 데도 있고 화장실이 있지만은 그것이 마트나 이런 데 비하면 없이 불편하고 또 주차장에는 주차비를 사실상 어느 정도까지 안 사면 별도로 내야 되고 또 카드 결제를 하려 그러면 마트에서는 카드 하나로 나올 때 계산 다 하지 않습니까? 일일이 계산하지 않고. 그런데 어떤 가게는 카드 안 받는다, 액수가 적어서 안 받는다, 별의별 시비가 걸리기 쉽죠. 그럼 그런 일도 겪은 사람한테는 재래식 시장을 가지 않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서 정권은 재래식 시장의 적을 대형마트다 이렇게 규정을 해서 대형마트에 영업 제한을 하고 품목 규제를 하려다가 이제 또 대형마트도 요즘 적자를 보고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는 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온라인 쇼핑몰을 규제한다는데 이 온 오프라인 상에 다른 현진 유통 주체들을 압박한다고 재래식 시장이 살아나는 것은 아니다. 재래식 시장은 재래식 시장만의 고유한 재미가 있지요. 사람은마다 다 덕이 있고 향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재래식 시장의 장점은 살리되 단점을 고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정권은 마치 젊은 사람들이 재래식 시장 안에 들어와 가지고 뭐 먹거리나 공예품 같은 걸 팔면 재래식 시장에도 젊은 소비자들이 모여들어서 상권이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일방적으로 소비자의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판단을 했고 또 한편으로는 청년 일자리 운운하니까 청년 창업을 돕는다는 부분도 재래식 시장의 청년몰에 들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정부가 가게를 인테리어 하는 비용이나 임대료 등 이런 부분에 지원들이 좀 있는 걸로 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보도 도와주고요. 그런데 우리가 장사라는 것은 망하면 죽는다 생각하고 열사적으로 달라봐야 장사가 되지 그걸 남이 홍보해주고 남이 임대료나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을 대준다고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장사의 기본적인 경쟁력을 상실하게 하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내가 청년이니까 요즘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돈 좀 빼먹는 부분에 길이 없나 하고 뺀질뺀질하게 실제로 중장년층 상인보다 더 달아빠진 청년 뺀질이 사기꾼들도 좀 있지요. 그래서 들어와서 지원해 주니까 좀 했다가 조금만 장사가 안 되면 거기에서 자신의 그 가게에서 파는 물건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창의력을 발휘하거나 가게의 맛을 올릴 생각은 안 하고 노력 없이 그냥 쉽게 포기해 버리는 부분이 십상입니다. 그리고 마치 청년이니까 그런 지원들을 특권인 양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부분이 재래식 시장 안에 다른 상인들과의 위화감으로도 나타나고 있죠. 이렇게 강제로 뭐가 정권이 밀어서 뭘 해보겠다라는 거는 실제로 현실에서 잘 안 될 때가 많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 각 시도별로 재벌 회사를 하나씩 붙여서 창조경제 핵심센터를 만들었죠. 지금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이 정권은 그때는 미래창조과학부 소속이었는데 이제는 중소기업 벤처부 소속으로 바뀌어 버렸습니다. 해당 부서도 바뀌었고요. 지난 정권의 작품인 양 이렇게 도장이 박혀 있는 이상 현 정권이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리가 없죠. 그러니까 차마 없애지는 못하고 맹맹만 이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젊은이들이 IT 쪽에 창업을 해서 청년들을 창업으로 이끌겠다라는 부분에서 재래식 시장의 청년몰과 유사한 부분이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정권이 여기에 지나친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대기업이 소수의 선별된 청년 기업을 흑해적으로 밀어주는 부분이 배경에 깔려 있으니 여기에 무슨 창조 혁신이 있을 수 있었겠느냐. 당연히 망할 수밖에 없죠. 제가 과거에 농림부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이 농산물을 수입한다 하니까 농민들이 막 집회를 했습니다. 그럴 때 정부가 농특회를 갖다가 만들고 엄청난 지원을 해줬어요. 1년에 막 11조씩 이런 식으로 농업계에 돈을 던져줬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 돈 받아서 쓰는 재미에 50억을 들여서 유리온실 만들고 했지만은 지금 그게 제대로 굴러가고 있는 데가 몇 군데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청년몰, 재래식 시장의 같은 행태를 정부가 정권 바뀔 때마다 청년들 도와준다고 쇼를 했지만 그것이 결코 지속될 수도 없는 정권의 머릿속에서 나온 일종의 환상이라는 것. 그래서 전통시장에 청년층이 유입되기는커녕 정부 지원으로 들어가 있던 청년들이 다 도망을 가버리는 불행한 사태로 청년몰 사업은 이제 종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애초에 중장년
중심의 재래시장에 청년들을 넣겠다라는 부분이 재래시장의 정체성에 맞지 않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청년들이 자기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의식보다도 여기저기서 뺏겨서 그냥 일회성 메뉴를 가지고 달라들었다가, 그러니까 그게 맛이 있을 리가 없죠. 식당을 해서 맛이 있으려면 적어도 그 분야에 몇 년씩은 종사하고 노력해야 맛이 나죠. 그러니까 백종원이 가르쳐 줬을 때는 반짝해서 손님들이 뭐 20배 늘어났다 했는데 백종원이 떠나니까 옛날 맛 수준으로 다시 돌아간 거죠. 실력이 없다는 겁니다. 자, 거기에다가 정권이 청년몰 몇 개 있으니까 들어올 사람 모집한다 이랬으니 청년들이 어느 시장에 몇 개 있더라고 들어가는 거지 사전 분석 이런 게 전혀 없었죠. 장사 오래 한 사람들은 자기가 장사를 하려 그러면 하루에 몇 명이 지나다니고 이걸 하면 매출이 얼마 될 건지를 엄청나게 조사하고 알아보고 하는데 본인의 노력이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꾸며지는 청년몰도 대충 그냥 깊은 고민 없이 먹거리하고 전통 공예품 이런 걸로 채우면서 이제 반짝하다가 한 6개월 지나면 서서히 탈출하고 문 닫는 수준으로 간 거죠. 그래서 우리 사회가 재래식 시장을 살린다면 그것은 재래식 시장에 있는 고유한 장단점이 뭐냐고 보고 그걸 살리는 쪽으로 정면 도전해야지. 청년 취업 문제를 재래식 시장 살리는 데 끌고 가서 청년도 창업을 하게 하고 취업 대신 재래식 시장도 살려서 뻑 먹고 알먹게 하겠다라는 공무원식 발상이 아무런 고민 없이 도입된 결과 지금 엄청난 돈이 투입된 재래식 시장의 청년 가게들이 다 문을 닫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디저트, 백종원이 나서도 망한 재래식 시장 청년몰 빨리 문 닫아라.